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기사 실기 5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과 배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수배전 설비가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층이고 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15층이다라면 요거 지하에 여기 전기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쪽 편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봇대에서 지중선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전기실에 변압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 전선이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1층으로 이렇게 가고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가면 요게 있는 요 공간, 요걸 우리는 EPS라고 그러죠. 전기실 타고 올라가는 그 선이 쭉 타고 올라가죠. 요거 여기 간선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간선이라는 거를 아시고 요 전기실에 가보면 이렇게 큐비클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짜져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열어보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문이 있고요. 여기에도 문이 있고 요 뒷면에도 문이 있고 문이 이렇게 따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대개는 여기가 변압기가 들어있죠. 이렇게 여기는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역이 딱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런 이걸 큐비클 수변전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요게 폐쇄형입니다. 이런 박스 안에 지금 우리가 그 수변전 설비를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폐쇄형 수변전 설비라고 하고 개방형은 어디가 있냐면은 이 전봇대가 타서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옥상에 이렇게 보면 옥상입니다. 옥상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달려있죠. 변압기가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개방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선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 배전반이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폐쇄형의 특징과 장점을 써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징을 쓰라 이러면 뭐를 쓰느냐 하면 장단점을 쓰는 겁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걸 우리가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징과 장점을 쓰랬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골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배전반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폐쇄가 돼 있죠. 폐쇄가 돼 있어 가지고 요 수변전 기기들 이기를 단위 폐쇄 배전반이라 하죠. 이렇게 아까 이게 제일 밑에는 변압기 들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서 이게가 뭐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이렇게 기기가 이렇게 단위 폐쇄가 돼서 어떻게 돼 있다 구획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구획되어 있겠죠. 구획되어 있으면 요게 사고 확대가 방지된다. 요 정도로 여러분이 쓰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기가 단위별로 뭐가 되어 있다. 폐쇄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단위 구역이 되어 있다. 단위 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확대가
다 방지된다. 이 정도만 쓰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전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차단기를 이렇게 달면 이렇게 차단기가 네 가닥이 잠깐만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라인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죠? 이렇게 라인 2가 들어오고 라인 3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접지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접지선이. 그러면 여기도 접지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네 개가, 네 가닥이. 그럼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차단기가. 요렇게 돼 있으면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게 우리가 이거 버스바를 쓰거든요. 이렇게 버스바를 하는데 버스에다가 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바는 막 짝대기 아닙니까? 이걸 버스바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되면 바로 감전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단기를 열어보면 요 부분을 아예 그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거로 아크릴판으로 실어 막아놨죠. 손을 못 대도록. 요거를 우리가 충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부는 접지된 금속체 함 내에 넣어져 있을 것. 당연하죠. 이렇게. 요 금속체 함이 요 큐비클 아닙니까? 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조립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조립돼서 시험되고 완성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립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도가 높겠죠. 이렇게 키워드가 요렇게 금속재 함내에, 근데 이 금속재가 접지입니다. 접지된 금속재 함내에 넣고 완전히 조립 시험이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이 완제품으로 나오니까 여기 옥상에다가 연결하는 것보다 연결하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저렴하다. 지금 요 세 가지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방형에 비해서 전용 면적을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2층 집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놓고 여기도 놓고 이래 놓는 뒤편에도 놓고 이래 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전용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충전부는 접지된 금속재함에 넣을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조립 시험이 돼서 완성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개방형보다는 면적이 적게 들겠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조금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 말을 하죠. 여기에 A에서부터 이렇게 D까지 있는데 여기 A, B, C, D 이렇게 있죠. 여기에 어떤 한 점에 전원을 지금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원을 인가를 할 건데 이게 A, B, C 구간에서 요 부하의 길이가 동일하다 그랬죠. 이게 이 값들이 이 값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한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가 B 지점이고 이해를 하면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C 지점이고 여기가 D 지점인데 요 A 지점에 전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래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래 가면 요 A 지점에 지금 전압을 인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B 지점에도 할 수 있겠고, 요 C 지점에도 할 수 있겠고, 요 D 지점에도 할 수 있겠죠. 요 네 개 중에 어디를 넣으면 손실이 적은가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단상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손실을 PL이라 보면 이게 I 제곱 R 아닙니까? 와트. 그럼 이걸 계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서 A 지점에 넣었을 때 손실이 얼마가 되고, B 지점에 넣었을 때 손실이 얼마 되고, C 지점에 넣었을 때 손실이 얼마 되고, D 지점에 넣었을 때 손실이 얼마 되노? 이걸 보자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또 나옵니다. 요거 여기가 계속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이걸 꼭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이 R 값이 다 1이라고 했어요. 이 값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냥 1이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1이 됐을 때 그럼 각각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조금 제가 좀 지울게요.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여러분들 설명이 좀 안 돼서, 자, 요거는 제가 지울 필요가 없고요. P는 I 제곱 R이다. R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A 지점을 한번 넣어볼게. A 지점을 간선을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A 지점입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 30A입니까? 여기가 30A고 여기가 20A고 여기가 50A고 여기가 40A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점에 넣으면 전류가 1이 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 전류가 1에 갈 거니까 이 전류는 얼마야? 40, 50, 30이죠. 20이죠. 그러면 110입니까, 이게? 110A 흐를 거고, 요 지점은 요거 갈 거 아닙니까, 요거. 요건 몇 암페어? 90A겠죠. 여기는 일로만 갈 거니까 40A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지점을 여기 I제곱 R 요거 넣으면은, 그러면 A점을 봅시다. A점을 보면 요 지점이 지금 110 아니야. 그죠? 110의 제곱의 R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플러스. 그래서 요거. 그러면 90의 제곱의 R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요거 40의 제곱의 R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100이 맞습니까? 110. 미안합니다. 산수가 틀렸네. 이거 110이죠.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부분은 안 써도 되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110이죠. 요거 얼마? 90이죠. 요거 얼마? 40이죠.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21,1800입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와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럼 B점을 볼게. B점을 위에서 볼게요. 요렇게 보면 요게가 지금 A점 아닙니까? A점인데 A점이 30A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B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B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요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가 몇 암페어입니까? 50입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얼마 흘러? 여기 40, 50, 90이 흐르죠. 맞습니까? 여기는 40이 흐르고요. 밑으로도 갈 거 아니야. 1로도 가고 1로도 가겠죠. 1로 얼마가 흐른다고? 30이 흐르죠. 그러면 요거부터 할까요? 30의 제곱의 R 플러스 요거 90의 제곱의 R 플러스 요거 있죠, 이게 40의 제곱의 R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기 보면 30, 90, 40 나오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은 이렇게 1600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손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값들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 했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C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까 저게 요거는 요거 필요 없죠. 요거 이게 아까 얼마였습니까? 40이었습니까? 요게 40이었고 이게 30이었나?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요거 더 하면 되지. 그 요거가 여기에 30이고 이게 20인 모양이네. 그럼 요렇게 왔을 때 요렇게 요렇게 빠지니까 요거 더하면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D점은 여기다 거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니까 이 지점에다가 걸면 이거 필요 없죠? 그럼 여기 흐르는 값, 여기 흐르는 값이 다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 합쳐서 이 손실값이 가장 작은 게 요거 500이네. 이렇게 돼서 요 지점으로 전압을 인입하면 된다. 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여기가 26번입니다. 26번인데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A, B, C, D 중에서 요 저항만 하나 빼놨네. 어느 지점을 전압을 인가하면 이 간선의 에너지가 아니고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가. 그 다음에 각각 저항은 1로 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 앞에 말이나. 그러면 이 지점에 넣을 건지, 이 지점에 넣을 건지, 요 지점에 넣을 건지, 이 지점에 넣을 건지 아닙니까? 그럼 또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i제곱 r이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단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죠. 단상 뭐 이선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 지점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죠. 요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다 들어갔죠. 이렇게 50, 20, 40 들어갔죠. 그 다음 나머지 요거지. 두 번째나 요거만 들어가면 되지. 20, 40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요로 들어가면 됐지. 그러면 B 지점은 이렇게 되죠. 앞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B 지점은 여기를 요거 무시하면 되죠. 요거 무시하면 요거 들어가면 되지. 요거 들어가면 얼마? 20, 60이 되죠.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되지. 40이죠. 요로 들어가면 30이죠. 그래서 60, 30, 40 요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C점을 넣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시하고 여기가 얼마? 80입니까? 여기가 얼마? 30이죠. 전류가 여기가 40이죠. 제곱 취하면 되죠. 이렇게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D점을 보자. 그러면 D점이 여기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시하고 요거 하면 되지. 이건 얼마입니까? 30에 50에 20이네. 여기 100이죠. 이렇게. 이거는 요거 두 개 합치니까 80입니까? 요거면 30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최소의 값만 구하면 되죠. 최소값을 구하니까 아마 이게 B점이 6100입니까? 이 장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B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조금 우리는 변형이 돼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쳐낼 수 있겠죠.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기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단상 항상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단은 단상이 이선식이고요. 220V의 전원을 사용할 때 간선입니다. 간선은 여러분 아셨죠? 간선에 전동 부하를 달았을 때 그 전류의 합계가 얼마다? 8A. 그러니까 부하를 다니까 8A입니다. 8A.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5A의 전열기 두 대를 달았다는 겁니다. 한 대는 8A하고 한 대는 5A인데 두 대를 달았는데, 그리고 전격 전류가 얼마? 24A인 모터도 달았네. 달았을 때 그럼 총 부하가 어떻게 됩니까?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8, 그죠? 4, 5입니까? 5 플러스 두 대니까, 그죠? 한 대 전동 부하, 그 다음에 요거 두 대, 그죠? 요거 두 대네. 그 다음에 24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래 쭉 계산을 해보면 총 42A가 나온다, 그죠? 그럼 이 정도 보시고 여기에다가 물음에 답해를 했는데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 간선에 내가 과전류 차단기를 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과전류 차단기를 얼마짜리를 달면 되느냐 이렇게 하고, 이 과전류 차단기도 우리 계산해 보면 값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선 굵기처럼 이 차단기에 시판되고 있는 규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주어져야 됩니다. 50A짜리, 75A, 100A, 120 이렇게. 이거는 안 주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차단기를 계산해야 되겠죠. 차단 전류를 계산해서 이 전류가 얼마가 나오면 비슷한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차단기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전원을 공급했을 때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류의 최소 값은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 과부하 전류에 의해서 도체가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열적 손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인데 제가 요거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뭐 여러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개념을 말이 어려서 그렇지, 우리가 과전류가 흐른다라면 전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선에 흘러가는 전류값이 있겠죠. 이렇게 전류가, 그럼 이 전선에 지금 허용하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전류값이 있는데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전류값이 있는데 만약 이 전선이 내가 100A를 견딘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100A를 넘어가면 어떡해? 곤란해지죠. 이게 전선이 100A, 내가 100A짜리인데 100A 넘어가면 소설 열이 어떻게 돼? 열이 축적이 되죠. 이렇게. 열이 축적이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열이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 열에 의해서 화재가 생긴다고요. 불이. 이게 바로 뭐다? 전기 화재라고요. 그러면 이 전선에 견딜 수 있는 전류가 100A인데, 그럼 이 100A인데 이게 뭐 110A 뭐 이 정도는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전선의 전류가 더 올라버리면 이 전선이 탈 거 아니야. 타면 어떻게 돼? 차단기 달아야 돼?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이거 잘라야 되죠. 이 자르기 위해서 이게를 뭐
차단기를 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면 이렇게 설계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는 아시고 결국은 전선에 견딜 수 있는 그 허용 전류 값에서 전선이 한 번 더 설명해. 100A짜리더라면 100A 차단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몇 프로에 차단할 거냐. 그러면 대개 보면 120%에 차단하거든요. 허용 전류에 120%에 차단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125%, 이 허용 전류보다 125%가 많으면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그 KC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규정이 돼.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자 다시 하면 여기가 지금 무슨 전류? 예, 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죠? 이렇게 전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인데 요 제일 앞에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설계 전류라고 합니다. 요거 말하던 이 IB를 우리는 무슨 전류? 이렇게 설계 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설계 전류가 지금 몇 암페어입니까? 42암페어냐? 그럼 쭉 갔을 때 이 도체가 견딜 수 있는 허용 전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IZ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IZ가 이 도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전류겠죠. 그러면 이 허용 전류가 100A라고 하면 여기서 딱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얼마를 가는데 그 값을 얼마를 주느냐면 이게 요 범위를 IZ에다가 얼마를 주느냐면 우리가 이거를 1.45배를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최악입니다. 이거보다 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납니다. 열이.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러면 차단이 될 때 여기서 이까지는 차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요 범위에서는 차단이 일어납니다. 차단기가 차단을 해야 되죠. 차단을 하는데 얼마까지 차단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145%를 줘버리면 이게 열이 축적이 돼서 화재가 일어난다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리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보다 몇 프로? 예, 이게 몇 프로? 125, 1.25배. 이걸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전격을 잡을 때, 이거는 차단하는 값 아닙니까? 전류값이. 그 다음에 그럼 전격을 잡으면 어떻게 잡느냐면 전격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 범위 내에 전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차단기의 전격하고 요거는 전압이 차단 전류죠. 이해되셨죠? 그럼 요 전격을 이게 흐르는 이 전류에서는 차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을 우리가 IN이라면 뭐보다는 크고 설계의 전류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요게 도체의 허용 전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같아도 되죠.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뭐를 해라. 차단기의 전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차단이 일어나려면 차단 전류가 구해야 되지. 이 차단 전류는 허용 전류의 몇 배까지? 1.25배까지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원래가 아닌 규정은 1.45배까지인데 이까지 하면 열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리고 요 앞 땡기가 이 자리에서 다 차단이 일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설계 전류가 42A 아닙니까? 그럼 42A보다는 커야지 뭐가?
아, 42만보다 커야지 이게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이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42 해도 된다고. 이게 전격이 42인데 42를 보니까 여기 있어 없어? 없다고. 요 제일 작은 게 50A네. 그러면 계산은 42가 나왔는데 42로 적으면 안 돼. 또 감점 받으니까 요게 규격을 딱 주어졌다고. 이렇게 차단기 규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은 42A지만 용량은 얼마래라? 50A로 선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열적 손상을 막아라 그랬지. 열적 손상을 줄라 그러면 이 도체의 허용 전류보다 커지는데 이거 넘어가면 불 난다고. 이거 넘어가면 이 정도면 불이 난다고. 그 한계점이 1.45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꾸 축적되어 불날 염려가 있으니까 얼마로 잡아라? 1.25배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0A에 1.2 하니까 62.5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 전류가 가하면 이 도체가 이 전선이 불난다고. 뜨끈뜨끈해가지고 이게 전기 화재야. 그러면 여기가 설계 전류면 이렇게 많이 흐르면 도체의 한계장이 얘다 이 말이야. 이게 100A다고 하면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 책대로 2A입니까? 2A 나왔다라면 요 사이에 전격 전류 잡으면 되죠. 이거 잡으면 됩니다. 42A짜리 하면 여기에 지금 50A니까 달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차단이 안 되죠. 그럼 100A 넘었다.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허용 전류가 100A인데 여기에 145A가 흐르면 이거 문제 되는 거야. 145A가 되면 이 도체가 타버린다고. 불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도체가 이 전선이 뜨끈뜨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차단하지 말고 미리 차단하자. 얼마에? 125A에 차단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뜻이라는 거, 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는, 이렇게 달고, 요게가 지금, 요렇게 요거는 삼상 삼선식입니다. 왜 자꾸 삼상 이걸 보냐면, 전압 강화식이 달라지죠. 전압 강화식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는 얼마에 K값에다가 1000A분의 17.8 LI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압 강화하고 이거하고 맞바꾸면 되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공식을 요 하나밖에 안 해왔죠. 좀 이렇게 해와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래, 공식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너무 쪽지게 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퍼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K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요. K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K 값이 루트 3이 될 수도 있다 그랬지. 이게 뭐다? 삼상 4선식이고요. 단상 몇 선식? 3선식. K는 두 가닥이니까 무조건 뭐야? 단상 2선식이죠. 이거는 삼상 3선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달라진다고.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삼상 3선식이냐, 삼상 4선식이냐를 여러 번 보십시오. 이렇게 봐서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지금 여기는 부하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타를 3개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열기를 달았죠. 그럼 모타를 달았다라면 여기는 지금 무슨 성분? 예, 유효 성분에다가 제2의 이렇게 무효 성분이 나오죠. 이거는 전열기 아니야. 전열기는 무효 성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슨 성분만? 예, 유효 성분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380V입니다. 380V를 그는데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흘러가는
이전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퍼뜩 생각할 때 이전류 구하고 맞습니까? 이전류 구하고 이전류 구해서 두 개 더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런 말이 딱 있다고. 단. 이래가지고 역률이 몇 프로다. 코사인 시타가 0.75다라고 딱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함정입니다. 그래서 뭘로 쪼개라. 이렇게 유효 성분과 무효 성분으로 쪼개고 여기도 뭐 유효 성분으로 쪼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걸 쪼개서 요 유효 성분, 요 유효 성분 다 하고 요 무효 성분 더해서 루트 뒤집어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비상 성분의 전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문제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죠? 하나하나를 해보면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조금 지워서 자, 요게 전열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죠? 여기가 지금 몇 볼트 간다고요? 380V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요게 지금 이게가 5kW입니까? 그럼 5000W 아니야. 5000W인데 여기가 지금 380V가 있죠. 그럼 P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풀으라고 자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게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P는 무조건 루트 3 VI에 코사인 시타 할 때는 단위가 왔다 아니야, 그죠?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I는 루트 3 V에 I에다가 코사인 시타분의 P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열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1 아닙니까? 1. 그죠? 그러면 이때 I 값은 루트 3에다가 얼마? 380에다가 P 값이 얼마? 5000 아닙니까? 5000이라면 이 전류가 나오겠죠. 이 전류. 그럼 이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IA를 할까요? 이 전류를 IB를 합시다. 그 IB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은 전부 다 무슨 성분이다? 그렇지. 유효 성분이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면 요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총 전부 다 2.2kg, 그 다음에 7.5kg, 그 다음에 50kg입니까? 요렇게 있으면 이게 다 역률이 얼마야?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 0.75라 그랬죠. 그럼 P는 루트 3 VI에다가 코사인 시타 아닙니까? 그럼 I는 루트 3V에다가 코사인 시타분의 P죠. 이렇게 넣으면 루트 380V 곱하기 0.75입니까? 이 총 다 합치면 얼마야? 합치면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지?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이 전류가 IB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옵니까? 120.94A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요거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전동기에 이거 IL 했죠. 이 전동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유효 성분과 무슨 성분이 무효 성분이 들어있다고 이걸 쪼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효 성분을 쪼개려 그러면 I 값에다가 코사인 시타 넣으면 되죠. 무효 성분은 I에다가 뭐 사인 시타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값에다가 120.94에다가 코사인 몇 도? 0.7, 여기 지금 역률이 0.75니까 코사인 시타인데 이거는 120.94에다가 0.75 넣으면 되죠. 그러면 계산기 때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무효 성분이고
유해 성분이고, 무해 성분은 이 수식으로 하면 120.94에다가 1-0.75에 제곱하면 이게 산시트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계산기 때려버리면 되죠. 때리면 이렇게 지금 유효 성분이 나오고 무효 성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여기서 좀 더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면, 자, 여기서 이게 I의 A, 모타가 얼마가 여러분이 나오는가 하면 90.71 플러스 J에 79.99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가 우리가 계산을 여기는 7.6A네. 그죠? 그러면 I의 B는 J가 없어요. 7.6이잖아. 그럼 다 됐네. 그러면 결국은 이 전류는 얼마 플러스 여기에 더 정확하게 쓸게요.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여기는 IA 플러스 IB 아닙니까? 이래 됐을 때 얼마 플러스 J의 얼마냐? 그럼 여러분 이거 하면 되지. 이거. 90점 유효 성분만 7일 플러스 7.6에다가 플러스 J를 많이 쓰면 되죠. 뭐 80이니까. 그럼 I는 루트 뒤집어 씌우면 되네. 그죠? 이래 씌워서 지금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랬으니까 이 값이 지금 얼마다? 이 값이 해보니까 이 값이 126.74A 아니야. 끝이지 이렇게. 그럼 126.74A인데 여기에서 뭐 다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에 차단기를 더 가려고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 몇 배라? 예? 1.5배 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요 문제인데, 요 문제도 여러분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건데, 지금 여기가 삼상 배전 방식이라 그랬죠. 그 삼상 배전 방식이면, 그럼 삼선식이냐, 삼상 4선식이냐, 이거 줘야 되죠. 문제를 주려면은. 근데 이게 삼상 3선식인지 한번 볼게. 그러면 A점하고 A점에서 전압이 얼마? 여기에 지금 3300V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중간 지점, B 지점에 요런 게 하나 부하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에 요런 부하를 달았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요게가 A에서 B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3kg라 그랬죠. 그 다음에 BC에서 여기가 2kg 했는데, kg 나왔으니까 요거 나오겠죠. 이게 임피던스가 kg당 얼마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요 위에 써볼게. A에서 B까지는 R 값이 얼마입니까? R 값이 0.9라 그랬습니까? 0.9 곱하기 몇 킬로? 킬로당이니까 3킬로죠, 이렇게. 그러면 39, 27, 27옴입니까? 그 다음에 L 값은, XL 값은 0.4랬습니까? 0.4 플러스 3 하니까 얼마? 3, 4, 12,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B하고 C의 R 값은 얼마가 됩니까? 0.9에다가
2kg라 그러면 2kg라 그랬지. 2kg니까 1.85ohm이 되고요. XL 값은 0.4라 그랬죠. 여기다가 2kg니까 0.8ohm이 되죠. 이렇게. 요거를 딱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 말이야. 했을 때 요렇게 되면 다음 물음에 답해라. 요 C점. 요 지점이죠. C점에 전력용 콘덴서가 없는 경우 이 전압과 이 전압을 구하라. 두 번째는 C를 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여기에 A가 들어가면 여기가 3300V입니까? 여기 들어가면 좀 확대해 볼게. 여기가 지금 B 아닙니까? 여기가 좀 더 확대해 봅시다. 검은 색깔로 하자. 여기가 쭉 이리 가면 여기가 B 지점이죠. 여기가 C 지점이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전류가 얼마? 이 전류가 60A에 역률이 0.8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는 40A에 역률이 0.8이라고. 그럼 C를 여기에 콘덴서를 안 달았을 때 아닙니까? 그 요때 요 저항이 있죠. 요때 이 저항값이 얼마? 2.7이고 요 XL 값이 얼마? 1.2죠. 이때는 저항값이 얼마? 1.8이고 여기 XL X 값이 0.8 아닙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 요 지점에서 전압은 요 전압 강화 있겠죠. 요거 요 전압 강화를 이 완일 할까요? 여기도 전압 강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VB 전압은 VA 전압에서 뭘 빼면 돼? 이 전압 강화 빼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VC는 요 VB 전압, 요 빼면 될 거 아니야. VB 전압에서 전압 강화 이 툴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전압 강화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압 강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K 값에다가 맞습니까? 아예 오리지널시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코사인 시타에다가 플러스 X에 사인 시타 아닙니까? 이 K 값이 다르다고. 이 K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얼마? 루트 3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이 되면 이게 3상 4선식이라고. 이거 되면 3상 3선식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풀이가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게 다 몇 선식으로 했다? 3상 3선식으로 계산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문제에 어디 있어? 3상 3선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3상 배전선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에 콘덴서가 있으니까 델타 결선을 했겠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2를 걸면 이거 2 걸리죠. 이게 3상 배전선로니까 이 정확하게 해줘야지. 3상 4선식인지 3선식인지.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문제가 다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해가지고 여기 몇 년 뒤에 다시 문제를 냈다고. 여기 지금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럼 이게 명확하게 여기다가 갈로 열고 아니면 3상 3선식이다 이래 받고 요 문제를 그대로 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문제를 풀 때 고장 전류 계산할 때 그 문제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다시 출제됐어요. 1년인가 2년 뒤에 똑같은 문제인데 규정을 확실히 줬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요거는 3상 3선식인데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3상 3선식이다 4선식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좀 좋겠죠. 여러분 그 감이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지워 보겠습니다. 요 콘덴서 때문에 콘덴서는 L은 독극물이면 그죠? 이게 하나 더 우리 계속 제가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L이 독극물이죠. 이렇게 독극물이면 C는 제가 해독제라고 자꾸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J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럼 J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문제도 앞 문제와 마찬가지로 무슨 성분하고
유효 성분하고 이런 무효 성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항상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유효 성분과 무효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합치면 뭐 비상 성분이 나오듯이. 그러면 그거를 보자는 이야기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얼마로 보고 삼선식으로 가정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압 강하가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의 사인 시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따지라며 유효 성분하고 무효 성분을 따지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죠? 이래도 r 빼고 i를 들어가면 i의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플러스 x 빼고 i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말합니까? 요거 유효 전류죠. 맞습니까? 여기 무슨 전류? 요거 여기 무효 전류라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은 뭔데? 이 값은 이 장안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니까 여기에서 A에서 B까지는 이 값이 되겠죠. 이 값. 맞습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은 요 고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A하고 B, B하고 C에 고정이 돼 있죠. 그거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식을 요렇게 어떻게 해라. 무효 성분과 유효 성분으로 쪼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이해되면 다 끝났죠. 그러면 자, 우리가 1번을 볼게. 1번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금 1번에 VB 전압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3300에서 요 전압값 빼라는 이야기 아니야. 요거. 이 완. 그럼 이 완에 어떻게 됩니까? 요걸 집어 넣으면 이 완이 요렇게 됩니까? 루트 3에다가 i에 요렇게 되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식에서 의미가 요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요거는 무슨 성분? 유효 성분이고 요거는 무효 성분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넣으시면 여기에 지금 요게 100암페어에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일로 흘러가는 전류 이게 60, 40 아닙니까? 그 100암페어 맞죠? 이렇게. 이 100암페어에 지금 이게 역률 0.8이랬으니까 0.8. 맞습니까? 그럼 100암페어에 0.8 요게 뭐라고? 여기 유효 성분이죠. 그 다음에 100암페어에 0.6 요게 무슨 성분? 무효 성분이라고. 요거는 지금 뭐야? R 값이네. 그죠? 이 값은 X 값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값이 지금 이 값 아니야. VB 값. 이 값은 이제 C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C 값은 똑같이 이렇게 되죠. 빼면 되니까. 그럼 뭐만 달라진다? 이 R 값만 달라진다고.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 아닙니까?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걸러? 40암페어가 흐르죠. 여기서는. 요게 요렇게 오면 여기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VC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전류값이 여기는 100암페어인데 여기는 얼마가 흘러야 돼? 그렇지. 40암페어. 여기가 100암페어면 여기는 40암페어 아닙니까? 그럼 40암페어에다가 넣으면 되지. 똑같이. 맞습니까? 여기 넣으면 이 값이 얼마다? 여기 됐다고. 이제는 지금 뭐가 달리느냐면 제가 조금 지워볼게요. 요게 뭐가 달리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게 지금 C가 하나 더 달리잖아요. 이렇게 C가 달리는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40암페어라며. 그런데 요게 지금 요거는 지금 뭡니까? 역할이 요거는 지금 독극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해독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해독제가 되니까 이걸 지금 제로 잡았잖아. 이렇게 제로 잡았으면 해독제는 당연히 뭐 마이너스 제로 잡겠지.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여기서 이 40이 제 성분이라고. 이게 무슨 성분이야? 무효 성분이지. 그럼 이걸 달았을 때 뭐가 달라져? 요 부분이 달라지겠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까? 요 부분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이 무효 성분이 달라져서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시점을 자 여기서는 지금 C를 안 달았을 때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C를 달았을 때라고. 그럼 C를 달았으니까 요게 지금 요 성분이 달라지겠지. 요 성분이. 그러니까 요 성분이 지금 뭐야? 무효 성분이지. 그 달라질 것도 없지. 여기 뭐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40A라며. 그 여기 바로 넣어 이렇게. 요 성분에다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래 바뀌죠. 루트 3에 R 조금요. 이렇게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유효 성분, 무효 성분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금방 풀어요 이거. 그래서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값이 그죠? 루트 3에 우리가 R 값 빼고요. I에다가 코사인 유효 성분에다가 X 빼고 I에 사인 시타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요거만 변함이 있는 거죠. 요거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R에다가 I의 코사인 시타 플러스 X에다가 요 부분이 I에다가 무효 전류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그죠? 얼마? 40A 아니야? 40A. 이게 여기 마이너스 J40이라며. 이래 넣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된다. 똑같죠? 이렇게 이 풀이하고 이 풀이 가지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요것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풀 때 꼭 무슨 성분? 유효 성분에다가 제2의 무효 성분을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R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X 값을 구해서 이 전류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류값의 무효 성분, 유효 성분, 이 전류값의 유효 성분, 무효 성분 이래가 풀어도 돼요. 이래가 풀어도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효 성분을 이해해서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풀어진다라는 거. 꼭 이렇게 푸십시오. 자, 다시 할게요. 요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요게가 정식의 전압 강화식이죠. 정식의 전압 강화식인데 이걸 집어넣으면 요렇게 여기는 무슨 성분? 유효 성분이고 여기는 무효 성분이 나온다고. 이 식으로 쪼갤 줄 알아야 됩니다. 쪼개서 왜? 요 C가 들어가면 요 부분이 달라진다고. 요 부분이 독극물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이 부분만 바뀌면 되죠. 근데 이 전류 부분은 합산이 나오니까 쉽게 보이니까 아시겠죠? 요렇게 풀면 아주 간단하게 푼다는 거.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 그래 풀지 마시고 요렇게 유효 성분, 무효 성분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압 강화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전압 빨간 색깔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전압 강화를 들고 온 거야. 자, 우리가
전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전압 강하라고. 그러면 전압 강한데 전압 강하는 어떻게 됩니까? K 값에 그죠? I에다가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 값에 사인 시타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K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루트 3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성식 아닙니까? 그럼 전압 강화는 이렇게 루트 3i에다가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의 사인 시타가 이렇게 됐다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성분을 무효 성분, 유효가 아니고 무효 성분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무슨 값이 나온다 그래서 간이 전압 강화 수식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간이 전압 강화 수식은 얼마분의 1000A분의 얼마? 17.878 Li. 여기다 K값 넣으라 그랬지. 그죠? 요 식이 나온다 그랬지. 간이 전압 강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 알고 이거 알아야 되고요. 전압 강화에 대해서 싹 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E는 이렇게 루트 4, 이 전제 조건이 삼선식입니다. 삼선 사선식은 달라집니다. 이게다가 I 값을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I에다가 코사인 시타에다가 R 값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에다가 사인 시타에다가 X 값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요거는 무슨 성분? 유효 성분이고요. 이거는 무슨 성분이다? 무효 성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유효 성분이기 때문에 유효 성분에 곱해야 되고, 이거 리액턴스는 무효 성분이기 때문에 무효 성분에 곱하는 거죠. 제가 입문 과정에서 죽도록 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 값이. 그럼 결국은 이 값은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가 송전단이고요. 여기가 수전단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송전단하고 수전단의 차이 아니야. 이게 100V면 이게 100V가 안 온다 그랬지. 뭐 100V가 아니고 뭐 99V들이 떨어진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전단 전압에서 송전단 전압을 뺀 게 이 전압강 아닙니까? 전기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면 결국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에서 무슨 전압으로? 수전단 전압으로 바뀌죠. 이거 바뀌면 이게가 삼선식입니다. 루트에다가 i에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에 사인 시타가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송전단 전압이 아니고 송전단 전압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r이네. 이래 되죠. 그럼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보다는 커야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전압 강화가. 그럼 넘기면 여기 전압 강화니까 VR에다가 전압 강화 이래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이 VR에다가 플러스 루트 3i에 R 코사인 시타. 귀찮아도 하나도 귀찮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래 들어가면 요 코사인 시타로 나눠버리는 거지. VR에다 플러스 이게 코사인 시타를 주면 루트 3에 i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시타를 주겠죠. 주면 r에다가 여기에 코사인 시타 들어가고 여기에 코사인 시타 들어가고 플러스 x에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날라가네 이거. 맞죠? 요거는 뭐 탄젠트 시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위로 여기서 올려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송전전압은 VR에다가 요거 넣으니까 루트 3i에 코사인 시타에다가 요거 없어졌죠, 이게. R 플러스 탄젠트 맞습니까? 그죠? 탄젠트 시타가 이렇게 됐지. 이 탄젠트 시타니까. 그럼 여기에서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있는 게,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있는 게
루트 3i에 코사인 시타가 있잖아. 요것만 없네, 그죠? 그 V는 이렇게 되죠. 루트 3i에 코사인 시타분의 P 아니야.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자, 다시 할게요. 왜 이게 풀어줬냐? 요걸 변형시키가 뒤에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 이 부분을 그때 해주겠지만 또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P는 루트 3 VI에다가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그 요 남아있는 게 루트 3하고 I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루트 3i에 코사인 시타만 남았지. 그럼 돌리면 V분의 P가 안 되나?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수전 전력이라 하면 송전 전력이 아니고 수전 전력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수전 전압이 되죠. 이게 수전 전압이고 이건 뭐 수전 전력이 되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 VR에다가 이걸 바꾸면 되죠. 그죠? 바꾸면 수전 전력의 전압에다가 수전 전력으로 바뀌지. 바뀌어가지고 R 플러스 탄젠트 시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노사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푸는데 한 번만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이게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이게 입실론이 들어오느냐, 입실론이 들어오느냐, 전압 변동률이 들어오느냐, 전압 강화가 들어오느냐, 수식이 좀 달라져. 그것 때문에 요걸 계속 지금 이야기는 그때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설명이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전압 강화를 조금 지워서 이제는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면 삼상 이렇게 딱 쥐어야 됩니다. 이렇게 삼상 삼선식을 쥐어야지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루트 3이 들어온다는 걸 감 잡으셨죠? 항상 이렇게 보시고 저항값이 3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2옴인데 요게 수전단 전압이랬죠. 이렇게 PR이라 합시다. R은 리시버입니다. PR이고 그 다음에 수전단 용량이 있죠. 이게 뭐야? PR이 되겠죠. 여기에 코사인 시타 삼상 평행부하가 접속됐을 때 뭐를 구하라? 송전단 전압하고 송전단 전력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송전단 전압하고 이거 식은 이거밖에 없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그죠? 그 식 그대로 넣으면 되죠. 안 어렵죠? 넣고 그 다음에 전력을 구하라며. 전력을.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전력이죠. 이렇게 요게. 그래서 요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 역률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요때 이거 2번이 요 지금 단위가 뭐야? 단위가. 단위를 보십시오. 요 단위가 킬로와트라고. 킬로와트면 무슨 성분? 유효 성분이죠. 유효 성분이니까 이게 뭐 무시? 뭘 무시한다? 무효 성분을 무시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L 성분, C 성분 다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여기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지. 송전 전력은 수전 전력에다가 플러스 저항값만 I 제곱 R이 저항 아닙니까? 삼성이니까 몇 개? 3개 아니야. 그래 요 식이 나올 겁니다. 요거 여러분 아시겠죠? 뭘 보고 킬로와트라며. 킬로와트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이 킬로와트니까 코사인 시타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되지. 이렇게 요거 되시겠죠? 그래서 요 전체 그림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보십시오. 요 다음 강의부터 요게 관련된 이 전압 강화에 관련된 부분이 주입니다. 주. 이 복잡한 계산 같지만 복잡한 계산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 전압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